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 증액한 387조 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4% 증액한 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386조 7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 375조 4천억 원보다 3%, 11조 3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규모로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올해 대비 6.2%, 7조 2천억 원 증액한 122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양질의 직업훈련과 청년의 창업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방 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한 평균보다 1% 높은 4%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39조 원 규모로 올해 국방 예산 37조 5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이 늘었고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40조 1,395억 원보다는 1조 1,300여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증액분이 4.9%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국방 예산 증가 규모는 0.9% 감소한 겁니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 배정을 집중했습니다. 북한 기습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3조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차기 다련장 등에 투자해 탐지와 타격 능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 전력 강화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원안에 가까운 1조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병사의 봉급은 15% 인상하기로 하고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의 수당은 50%, 특전사 저공 낙하 수당은 40% 인상합니다. 또 GOP 부대 응급구조사 16명을 증원하고 예비군 총기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장 226곳을 개선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 반영했습니다. 군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를 개인당 최대 12만 5천 원씩 지급하고 병역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올해보다 2배 인상한 한 곳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다 많은 장병의 부모가 부대를 찾을 수 있도록 부대 개방 행사 예산을 232% 올려 9억 9,700만 원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2016년 예산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상봉 대상자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생사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7일과 8일 무박 2일간의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마지막 개최 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한두 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이달 15일에 각각 보내고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교환한 뒤 3일 뒤인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우리 측은 일반 이산가족 200명에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추가했습니다. 국군포로 이산가족은 북쪽 가족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상봉단에 포함됩니다. 기타 상봉 방식과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통상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 배려해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게 됩니다. 이어 북측으로부터 받은 명단과 생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상봉은 2000년 8월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20번째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DMZ 도발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기도 했죠. 이처럼 동북아시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인데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연이어 벌어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과 포격 도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대내외적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한중 관계.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회의는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되는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 북한의 핵 위협 등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Now Korea can select the countries that we want to cooperate. So that should be the new strategy because we don't have new allies except North Korea. North Korean policy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We should have a different strategy for North Korea. But for other issues and other countries, I think we should make them socialize into this international order that we share.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언론 보도만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어긋나 있지 않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각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다음 달 2일 개최 예정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 대회가 군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가적인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8일 경북 문경을 직접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황 총리는 먼저 주 경기장과 선수촌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시설 안전과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참가와 관련해 공항 입국 당일부터 발열 검사를 통해 메르스와 에볼라 유입을 차단하고 선수촌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국가적인 축제가 되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자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52회 국군 모범용사 초청 행사가 7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12만 명에 달하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부사관 중에서 선발된 60명의 모범용사들과 배우자 등 120명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오늘날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면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과 정진철 인사수석,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모범 용사들과 배우자들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녹지원 등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모범 용사들과 가족들은 오는 11일까지 순천 정원 박람회장과 여수 엑스포장 등을 견학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편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60명의 모범 용사들에게 모범 용사증을 수여했습니다. 레바논에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최근 유엔 평화유지군 구조와 의무 후송 훈련인 천사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니필 주관으로 동명부대 인근 도로에서 미상 세력의 급적 폭발물 공격으로 타국 부대원들이 부상당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이하 부대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황 조치와 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동명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폭발물 처리반과 신속 대응팀을 출동시켜 환자 구조에서부터 응급조치, 의무 후송 헬기를 이용한 병원 후송까지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환자 응급처치 절차를 검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명부대는 실전적 훈련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 장병들과 타국 유엔 평화유지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니필 관계자는 동명부대의 이번 훈련에 대해 출동부터 환자 처치 후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조치가 매우 훌륭하며 참관했던 부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가 지난 2014년 환자 진료 중 순직한 고 조주영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8일 열린 제막식에는 국군 의무사령부와 의무학교, 대전병원 등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조주영 대위는 2013년 4월 26일 의무사관 43기로 임관해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임무 수행 중이던 2014년 12월 23일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고 조주영 대위는 GOP 군의관 근무 당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곳의 전우들과 함께하겠다며 소처별 순회 진료에 앞장섰고 군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환자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말을 실천에 옮겼던 참 군인이자 참 군의관이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는 고 조주영 대위의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장병 진료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의무병과 교육생들에게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비록 고 조주영 대위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전우들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방산인입니다.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 제작 부문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산기공 주식회사인데요. 전주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으로 군 장병이 사용하는 가볍고 튼튼한 미래형 총기류 생산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산기공 주식회사의 김병학 대표. 1992년 회사 설립 후 대한민국 총기 제작업체로 명성을 얻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기총포 불모지 나라의 영세업체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평가절하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총기 소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벽을 넘겠다는 신념. 숙련된 손기술 하나 믿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방아쇠나 놀이새 뭉치 등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조금씩 실력을 키우고 몸집을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는 엽청 방아쇠 뭉치를 만들다가 권총 총료를 시작했는데 누가 이제 우리가 만든 총료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미국의 애프터마켓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OEM 업체를 한 군데를 뚫어서 거래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산이 지금 세계 그 미국 시장에 그 다산 브랜드를 알리는데 그 약 한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산기공에서 제작한 총기 제품이 두각을 나타낸 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작은 부품에서 큰 부품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한 덕분입니다. 한국은 무기총포 불모지라는 해외 바이어들의 선입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미국 총기 제작사 대부분이 다산기공이 제작한 총료를 사용할 정도. AR과 AK 소총 등 완제품 소총을 제작하는 능력도 미국에서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특히 권총 총료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시장에서 저희들 그 품질이 그 탑 수준으로 탑 레벨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소총 총료를 만든 지가 1년 지금 약 한 반이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8,000장씩 생산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산 시설이 한 2,000장 정도 그 정도 캐파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12,000장 정도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그 추진하고 있어요. 김 대표에게 목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볍고 스마트한 미리형 소총과 기관총을 대한민국 군장병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키운 실력을 나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총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세계 제일의 총, 그죠? 아주 모든 퀄리티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군인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총, 그죠? 그런 총을 만들고 싶고 한국의 그 총기 만드는 그 기업도 그 이상이만큼 수준이 높고 적절한 숫자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포 불모지에서 쏘아올린 해외 수출과 바닥부터 다져진 수준 높은 실력. 최고를 향한 땀과 노력,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군의 총기 분야 선진화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경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경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대 주변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동행의 주인공 국군복지단 조두희 권사를 소개합니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병사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트의 물품을 확인하는 재물조사관. 국군복지단 조두희 원사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도 이제 언젠가는 해야겠다. 매주 그리고 틈날 때면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병사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 쉬는 시간을 양보하고 만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저에게 나눔이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나눔은 보람된 군생활의 일부? 동료들과 떠나는 따뜻한 동행에 모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효에 대해서 병사들도 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공경해야겠구나. 그런 걸 병사들이 느낄 때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조원사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미처 몰랐던 나눔의 기쁨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고 또한 뜻깊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하나의 큰 사랑을 만듭니다. 그 사랑은 모두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들같이 만나면 커피 한 잔밖에 안 드려. 기분이 되게 좋죠. 복 받은 느낌? 자기 친어머니처럼 가가지고 전기도 고쳐주고 집안 구석구석 고장난 걸 수리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는 그리웠던 사람의 향기를 채워주는 추억이 됩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을 때 그 할머니가 다 도와드리고 나서 손 잡아주시면서 참 감사했다고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실 때가 참 보람찬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 단계 성장하는 기분도 들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이 병사들도 같이 하면서 동참하면서 병사들한테도 이 나눔, 사랑 나눔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주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을. 우리가 사랑의 군입니다. 남북이 무박 2일간의 협상 끝에 이산가족 상봉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갖기로 합의했는데요.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평생을 두고 기다려온 시간인 만큼 정례화되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